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또 요 주제로 한번 재업을 한번 해볼까요? 재업을. 레버리지 ETF 등등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다시 초보 투자자를 위하여. 자, 이런 질문은 꼭 상승장에만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레버리지 투자 어떤가요? 자, 레버리지 투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이제 강세장이 도래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2022년 하락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 죽고 사라진 줄 알았던 레버리지 찬양 나팔수들이 또 쏟아져 나온다. 자,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혹한의 하락장이 도래하면 어디 숨어 있어요. 이렇게 노숙자, 머리털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상승장의 봄날이 찾아오면 다시 피 빨아먹는 이죠. 이처럼 다시 기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괴상한 투자 전략을 홍보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이와 스케처럼 피 빨아먹듯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다. X 소리 같은 투자 전략을 남발하면서. 자, 그래서 예전 포스팅을 제가 한 2022년 2월 2일에 요 포스팅을 올렸대요.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 자, 2020년, 2021년, 물론 그 전에 19년부터 이 3년 동안 강세장이 이어졌었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버블장을 맞아가지고 20년, 21년은 대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커뮤니티에 레버리지 ETF를 찬양하는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와 블로그 댓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하지 마라. 하면 망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버리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QQQ 3배짜리 TQQQ는 21년 91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에 2월 2일에 이 포스팅을 올렸을 때 64달러였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손실이 발생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었을까? 다시 그해 연말쯤에 91달러에서 16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마이너스 82% 손실이 발생했네요. 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번 훅 떨어지고 다시 또 올랐다 내렸다 횡보하다가 다시 훅 떨어지고 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ETF를 제정신을 가지고 홀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포스팅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정교한 레버리지 투자 전략을 만들었다거나 되게 요 포스팅에서는 뭐 MACD, RSI 그런 보조지표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했는데 혹은 레버리지 ETF 장기간 바이홀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상승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지 하락장 한번 맞아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최근에 이런 상승장을 맞아가지고 또 이런 투자 커뮤니티에 어떤 소리들을 듣고 왔는지 같은 질문이 또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전에 나왔던 질문. 그래서 다시 답변을 해보면 자, 다시 답변을 해보면 자신이 만든 혹은 남들이 만든 이런 투자 전략대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버튼 멜킬이라고 했죠. 버튼 멜킬. 랜덤 워커 투자 수업의 저자 버튼 멜킬은 이른바 기술적 분석가들, 흔히 말하는 그 차트 플레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투자 실패를 심층 인터뷰를 하며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지만 실패한 분석가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파산했는지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결같이 자신이 만든 도표를 믿지 못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즉 자신이 만든 전략을 자기도 안 믿어요. 좀 해보다가 때려칩니다. 상승장에서는 그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는 것 같죠. 하지만 하락장을 겪어보면 대개 자신이 만든 전략도 포기합니다. 못 믿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보유기간도 고작 150일 이 한계이듯이 이런 투자 전략 있죠. 투자 전략 만든 사람들 투자 전략 유지기간도 고작 몇 개월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락장을 맞아보면 충성심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 바닥에 이 거대한 금융투자 시장 바닥에서 유일하게 이런 돈 버는 작자들은 이런 소음 생산자들입니다. 소음 생산자들. 자, 윌리엄 번스타인 투자의 내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시장 소식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죠? 시장 소식지. 소음 유발자가 유일하게 돈을 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유튜브에 매일 영상 올리면서 시장 분석하고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헛소리들을 남발한다. 그래서 그런데 걸려든 호구들한테 가입비 받고 구독료 받고 강연료 받고 자기 사업 소득을 늘려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완벽하고 투자 매뉴얼이 이렇게 촘촘할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파리들 자기 책, 성공파리들 자기 책에 나온 그런 성공 전략들 자기들도 실천 안 합니다. 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투자 전략의 발견자들, 저런 레버리지 차량자들이 만든 투자 전략들, 저런 쓰레기 투자 전략들 말고 정말 이렇게 노벨상에 빛나는 이런 투자 전략들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아예 그냥 문명을 투자 분야에서 이렇게 한 문명을 일궈냈던 이런 사람들도 자기 투자 전략 실천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투자 계획의 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계획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치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계획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을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이런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만들까? 아주 그 금융공학에 빛나는 그 필즈 메달에 버금가는 그런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질까요? 대충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없고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대충 말 그대로 랜덤하게 만듭니다. 리차드 번스타인 요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구글 검색 잘하면 이런 투자 전략, 연평균 수익률, CAGR 연평균 수익률 60%짜리 이런 전략도 투자 전략도 여러분도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펀드를 이긴 퀀트 투자의 명가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죠. 자, 이 투자 전략의 비밀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임직원용 그 펀드, 메달리온 펀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66%였는데 요 비밀이 뭐냐? 세금 삥 당한 거가 비밀이었다라는 얘기가 요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역시 천하무적 인덱스 펀드다. Buy, hold, forever 해라. 단 과세 이용 계좌에서만 연금 계좌, 개인 퇴직연금, 그리고 ISA 계좌 이런 데서만 인덱스 펀드 Buy, hold, forever 패시브 투자를 해라. 자, 그래서 그런 주식 공부하지 마라. 식자우환이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투자 성적은 나빠진다. 투자 블로그, 유튜브, 투자 커뮤니티 그런 것들 있죠. 자, 병신과 머저리라는 이청준의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이청준의 소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커뮤니티, 투자 블로그는 그런 병신과 머저리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해라. 제 블로그,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주 들어오지 마라. 아예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투자 커뮤니티, 네임드 이런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며 이런 사람한테 강연료 주고 투자 조언 받고 투자 공부할 바에야 개나 말 키워라 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속담입니다. 칼 아이칸이 이 속담을 굉장히 좋아했죠. 월스트리트에서 친구 사귈 바에야 개나 말이 키워라. 그래서 주식 관련 책이라고는 단 1권도 읽지 않은 아래의 최아무개님 있죠. 이 사람은 ETF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만으로 투자 성적은 상위 5%다. 물론 여러분의 성적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만 했다면. 그래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저도 아는 게 여러분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요 세 개가 제 유튜브에 한 줄 요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과세형 계좌에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 하십시오. 그리고 늙으면 이제 주식 팔아서 생활비로 쓰십시오. 그리고 쓰고 돈 남으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물려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투자의 전부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